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넷에서 콘솔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ASP.NET Core 관련된 여러가지 패키지를 사용해 봤어요. 그 중에는 컨피규레이션 관련된 애들도 있었고, 로깅 관련돼서도 있었고, 디펜던시 인젝션에 대한 스캔을 도와주는 스크럽터 같은 것도 있었고요. 미디에이터라는 이벤트 메커니즘,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을 도와주는 그러한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ASP.NET Core에서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콘솔 앱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콘솔 앱에서 약간의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콘솔 앱에서 제너릭 호스트라는 게 있고요. 이 제너릭 호스트를 이용해서 호스트 빌더를 만들어 사용해야 해요. 일반적인 .NET 코어 관련된 콘솔 앱을 그럼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콘솔 앱이라고 있죠. 네, 콘솔 앱을 선택하시고 넥스트 하셔가지고 이름을 제너릭 호스트라고 할게요. 제너릭 호스트라고 하고요. 이 상태에서 .NET 6.0을 기준으로 그냥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하면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요. program.cs 파일이 하나 있는 상태고 콘솔 라이트 라인 헬로 월드 이게 하나 있죠. 자, 이제 콘솔 앱을 이용해서 호스트 제너릭 호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호스트 빌더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콘솔 앱이 ASP.NET 콘솔 앱처럼 실행이 되도록 해볼 거예요. program.cs를 이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삭제하고요. i 호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호스트는 host.create default builder ax 이런 식으로 가져갈 텐데, 지금 보시면 i 호스트가 인터페이스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져올 수가 없다고 되어 있죠.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로 이동해서요. 여기서 제가 설치를 할 거예요. cd 자,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을 할 겁니다. 제너릭 호스트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을 해서 dir 한번 해보시면 csproj 라는 확장자가 있는 폴더로 이동하시면 돼요. 물론 .NET 누게 패키지라는 거를 오른쪽 버튼으로 이 디펜던시에서요, 매니지 누게 패키지 이용해서 설치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스 호스팅이라고 하면 있을 거예요. 자, 이 녀석을 지금 설치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설치도 가능하고 여기 명령 프롬프트에서도 설치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건지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기를 통해서 하는 게 낫겠죠. 자, 복사해서 할게요. 혹시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 복사를 해서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패키지가 추가가 돼요. 자, 다시 program.cs로 이동을 할게요. 자, i 호스팅에 대해서 Alt Shift F10번 누르시면 자, using Microsoft Extension hosting이라고 나오죠. 자, 엔터를 눌러서 추가를 해줄게요. 자, create default builder 이름이 요게 대문자가 돼야 되겠죠. host.create default builder configuration configure service라는 걸 찾아서요. 여기 있죠? 자, 앞쪽이 컨텍스트가 들어올 거예요. 호스트 컨텍스트라고 람다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service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빌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호스트는 run 하셔도 되고 run async 하셔도 돼요. 만약에
비동기적으로 실행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run async 사용하시면 되고, 그냥 동기적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host run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host run을 사용할게요. 일반적으로.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 configure 서비스 밑에다가 hosted 서비스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 hosted 서비스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할 겁니다. 원래 백그라운드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ASP.NET Core에서 사용하던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컨솔은 처음에 실행할 때 이 엔트리 포인트가 I hosted 서비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호스트 서비스가 그 엔트리 서비스가 될 거예요. 엔트리 포인트는 그쪽으로 가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을 하나 생성해서요, I hosted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해볼게요. 저는 이름을 워커라고 그냥 해볼 거예요. add 클래스에서요. 자, 클래스의 이름은 그냥 워커라고 할게요. 스타터라고 하셔도 되고,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인터널 퍼블릭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자, 퍼블릭 이 클래스 워커는 상속해서 변환할 수 없도록 저희가 shield라는 구문으로 자, 프로텍션 해 놓을게요. 보호를 해 놓고요. I hosted service라는 거를 상속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Alt Shift F10번 눌러서 implement 인터페이스를 하시면 start async, stop async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작업을 하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 로거를 한번 찍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대로 로거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생성자에다가 ctor 해서요, 생성자를 하나 추가하시고요, ctor 치시고 탭을 2번 누르시면 자동으로 저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iLogo라는 거를 추가를 할 겁니다. 얘는 워커 타입이고요, 로거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read only 필드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 줄 거고요. 하나 더 해서 I host application lifetime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lifetime을 저희가 핸들링을 할 겁니다. app application lifetime application started register라고 해서 on started라는 거를 한번 하나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이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메소드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on starte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시작이 되면 자동으로 얘를 실행시켜 줄 거예요. 라이프타임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이 것들을 복사를 좀 해서 똑같이 started가 아니고 stopping이 있어요. dopping.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application stopped가 있어요. 그러면 on stopping, on stopped 라고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요. Alt Shift F10번 해서 똑같이 아까처럼 메소드를 그냥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3개의 메소드가 또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각각의 라이프타임에 대해서 로거를 넣을 거예요. 로거를 넣어서 로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로거를 private read only 필드로 넣었으니까요.
각각에서 넣어줄 수 있어요. Start Async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log information 한 다음에 뭐 1 한 다음에 Start Async 라고 아주 간단하게 해볼게요. 복잡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 이거 복사해서 아니죠. 자, return을 줘야 돼요. task, complete task를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stop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주시고 얘는 2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stop async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이제 started, stopping, stopped 이렇게 가겠죠. 라이프 사이클이. 그럼 똑같이 이 로거를 이용해서 다 찍어줄 거예요. 얘는 onStarted 3이겠죠. 나머지 stopping, onStopping 4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녀석까지 처리를 해주면 작업이 끝납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iHosted Service라는 걸 이용해서 임플리먼테이션한 워커를 만들었고요. program.cs로 가시면 이제 저 워커를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저 워커를 등록을 할 겁니다. 자, services에 이 안에서 service.add hosted service라고 있어요. 여기에 워커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자동으로 지금 이 콘솔 앱이 실행되면서 워커가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실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Start Async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Start Async에서 특정 클래스 또는 특정 펑션을 호출해서 이쪽에서 이니셜라이즈하고 작업하는 형태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콘솔 앱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콘솔 앱을 가지고 서버와 비슷하게 앱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 아주 간단한 커맨드 라인 툴을 만든다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런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이라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 미디에이터 관련된 아이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이걸 참조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하고 나면 자, 여기에서 Start Async가 나왔죠. onStarted가 먼저 오는데 제가 이름을 Stop Async라고 하는 걸 2라고 해놨네요. 얘가 오고 다 바뀌어야 되겠죠. 2, 3, 4, 마지막으로 5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Start Async onStarted가 나온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Ctrl C를 눌러주시면 onStopping 그리고 Stop Async 다음에 마지막으로 onStopped가 오는 걸 알 수 있네요. 제가 5사를 틀렸어요.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럼 얘가 4가 되고요. 이게 5가 되네요.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이 이 녀석이 마지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Ctrl C 눌러주시고요. 3, 4, 5, 1, 2, 3, 4, 5가 자동으로 찍혔어요. 그럼 라이프 사이클은 Start Async 다음에 onStarted가 오고 onStopping 그리고 Stop Async가 오고요. 마지막으로 onStopped가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너릭 호스트를 만들어서 이 호스트를 가지고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과 로거를 오늘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은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릭 호스트에서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지난번에는 create 프로젝트를 통해서 간단한 제너릭 호스트용 콘솔 앱을 만들어 봤고요. 로고가 자동으로 찍어내는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동으로는 아니죠. 저희가 찍었죠. 어쨌든 로고를 통해서 ASP.NET Core의 시스템처럼 로고를 컨스트럭터 인젝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줬고요. 그러는 중에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스크립터라는 걸 이용해서 스캔 방식으로 서비스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헬로 월드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들 건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프로젝트에다가 add 클래스라고 한 다음에 헬로 월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헬로 월드라고 만들고 퍼블릭으로 헬로 월드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먼저 생성을 할게요. 자, 여기 run code cleanup이라고 이거 뭐라고 하죠? 빗자루 같이 생긴 이거 눌러가지고 완전히 없애 버리시고요. 필요 없는 것들 자동으로 없애주죠. 인터페이스를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public interface I hello world 라고 할게요. 그리고 스트링을 리턴하는 execute라는 메소드를 하나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하고요. hello world 클래스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lt Shift F10번 눌러가지고 implement 인터페이스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execute를 간단하게 저희가 구현을 해볼 건데요. 한 줄짜리니까 화살표를 통해서 그냥 구현할게요. datetime 찍어줄게요. datetime.now를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hello world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예요. hello world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 program.cs로 이동을 해서 방금 저희가 생성했던 I hello world를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 상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services.add 똑같죠? 그 예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여러가지 시스템들 블레이저, ASP.NET Core, MAUI 그리고 지금 콘솔 앱을 제너릭 호스트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은 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나머지 다른 것들도 비슷해요. 컨피규어를 하거나 로깅을 하거나 다른 방법들 있죠. 여러가지 ASP.NET Core에서 썼던 방법들을 다 제너릭하게 쓰고 있어요. 자, 일반화를 상당히 고심해서 만든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희망합니다. 자, 그래서 트랜지언트 라고 하고요. I hello world를 hello world 클래스와 연결을 해서 레지스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의 라이프타임은 트랜지언트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워커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워커로 이동을 하시면 저희가 작업한 것들이 있고요. 워커의 컨스트럭터 쪽에다가 또 저희가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I hello world를 여기에다가 넣어 줄 겁니다. 자, 넣었고 그리고 hello world 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Alt Shift F10번 눌러서 마찬가지로 read only 필드를 생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onStarted로 이동하신 다음에 onStarted에서 저 hello world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로고 인포메이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방식으로 넣어 보려고 합니다. 2.1점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hello world.execute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다 넣어주면 뭐 작업은 끝난 형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그가 찍히는 걸 확인해 봐야겠죠. 저희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빌드 오류가 났으니까 일단 빌드 오류부터 해결을 하고 처리를 해야겠어요. 여기에 컴마가 없죠. 컴마 넣어주시고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스타트, 온 스타티드, 그리고 2.1 해서 날짜, 시간, 그리고 헬로 월드가 찍혔죠. 우리가 원한 execute 메소드가요, constructor injection을 통해서 방금 워커에서 실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on started에서 실행이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했으니 ASP.NET Core에서 사용했던 우리가 Dependency Injection 시스템을 지금 이곳 Generic Cost를 이용한 콘솔 앱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스크럽터를 넣어서 오토 스캔을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자, 스크럽터를 설치를 해볼 건데,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로 이동하셔서 여기도 이전에 아마 솔루션 파일이면 아마 여기겠죠. 초기에는 이 CSPROG 파일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설치를 할 거니까요. .NET add 패키지 스크럽터라고 해서 넣어주세요. 자, 이게 불편하시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디펜던시에서 매니지 누겟 패키지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스크럽터를 찾으시고 그대로 이 녀석을 설치하셔도 됩니다. 네, 이 방식이 편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이름을 알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름을 잘 몰라. 내가 SCRUTOR인데 이거 도대체 스크 뭐라고 했는데 뭐였지? 그러면 이제 SCR까지 쳐서 한번 찾아보시든지, 그런 식으로 할 때는 누겟 패키지가 찾기가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할 건데요. 자, 폴더를 하나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름을 인젝터블 서비스라고 하고요. 안에다가 파일 하나 추가를 해서 클래스를 이름을 인젝터블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인터널로 되어 있는 거 변경을 할 건데, 일단 저거 이제 쓰지 않을 테니까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복사를 해왔어요. 인젝터블 서비스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걸 임플리먼트한 트랜지엔트 스코프 싱글턴 서비스를 만들었죠. 이름이 라이프타임하고 똑같잖아요. 저희가 스캔을 통해서 등록을 할 때 각각에 대해서 등록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자, 이 필터 서비스를 가지고 저희가 레지스터도 하고 리졸브도 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터링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program.cs로 이동을 해서 제가 이쪽에서 서비스를 추가를 할 거예요.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복사를 해서 넣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서비스 스캔, 그리고 어셈블리는 iTransient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어셈블리, 당연히 generic host겠죠. 그리고 add classes에서 자, iTransient 서비스를 assignable to 할당한 클래스들을 자, add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등록은 self와 interfaces라고 되어 있어요. self는 그 자신의 클래스 자체를 등록하고요. 인터페이스는 iTransient 서비스뿐만 아니라 iTransient 서비스를 저희가 필터링하게 했던, 임플리먼트하게 했던 클래스의 다른 인터페이스들도 모두 등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가 iHelloWorld에 가서 이 iHelloWorld 아래 iTransient 서비스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게 되면 이 iHelloWorld는 헬로월드 클래스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헬로월드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iHelloWorld로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iTransient 서비스 형태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iTransient 서비스는 이 녀석뿐만 아니라 다른 녀석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헬로 월드뿐만 아니라 다른 클래스들도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에 넣고 싶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iTransient 서비스의 이너머러블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럼 두 개가 다 들어오겠죠. 저희가 헬로 월드 하나랑 헬로 월드 2를 만들었으면 두 개가 다 들어옵니다. 이러한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은 제 강좌 이전 ASP.NET 코어와 관련된 인젝션 강좌에 있으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유튜브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Hello 월드 인터페이스에 iTransient 서비스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program.cs로 가셔서 이전에 넣었던 녀석을 막아보세요. 그리고 실행을 했을 때 실행이 되면 스캔을 통해서 실행한 게 되겠죠. 우리 워커에서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자, 여기에 자동으로 실행이 됐죠. 우리는 이 스캔을 통해서 헬로 월드를 찾아와서 실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iTransient니 스코비니 싱글턴이니 해서 나눠놓고 자동으로 오토 스캔을 통해서 등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나중에 점점 클래스들이 늘어나고 인터페이스가 늘어날수록 인젝션 해야 되는 클래스와 모듈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등록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어요. 나중에 이 컨피규어 서비스만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워커 또는 워커가 아니고 헬로 월드에서 보시면 iTransient 서비스라는 거를 임플리먼트해서 자동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이 필터링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쉽고요. 만약에 저 iTransient 서비스가 iHello 월드 형태의 여러 가지 클래스를 또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iHello 월드의 2를 만들고요. 헬로 월드 2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실행이 가능해요. 그러면 헬로 월드는 저 헬로 월드를 갖고 오는 건지 헬로 월드 2를 가져오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iEnumerable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런 형태로 헬로 월드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헬로 월드를 가지고 파인드에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회어 같은 거를 이용해서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헬로 월드 1이나 2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ASP.NET Core 같은 경우는 JSON 파일을 통해서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하고 있어요. app settings JSON, app settings development JSON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개발에 필요한 값들을 정리해서 사용을 합니다. 일단 필요한 패키지부터 한번 설치해 볼게요. 필요한 패키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스 configuration.binder 그리고 configuration.json 그리고 configuration.environment variable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설치를 할 거예요. 디펜던시에서 이번에는 누게 패키지를 이용해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스 configuration binder 자, 찾으셔서 이 녀석을 그대로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스 configuration JSON을 또 찾아야겠죠. JSON을 찾으셔서 마찬가지로 인스톨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nvironment variable 환경 변수들에 대한 내용이죠. 잘 모르겠으면 여기까지만 치고 찾아보시면 나오죠. 자동으로. 자, 이렇게 이름을 모를 때 되게 패키지가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인스톨 하세요. 그러면 패키지에 요 3개의 컨피그레이션 관련된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인더는 데이터의 개체를 바인딩하는 기능이 있는 패키지고요. 제이슨은 제이슨 구성 공급자를 구현한 패키지예요. 그리고 environment variables는 환경 변수 구성 공급자 프로바이더를 구현한 패키지입니다. 이 다음에 program.cs로 이동하여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program.cs로 이동을 하면 create default builder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host.create default builder 이 녀석은 configuration 관련하여 몇 가지 작업을 기본으로 설정을 합니다. app settings json, app settings environment json, 그 다음에 secret manager. 시크릿 매니저는 앱이 디벨롭먼트 환경에서 실행되는 경우에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변수, 저 environment variable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명령줄 인수, command line argument라고 하죠. 저 ax로 넘어오는 녀석들을 제어하는 그런 작업들을 기본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다른 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add 하시고요. 뭘 넣을까요? 컨피그레이션 관련된 걸 넣을 거니까요. new 아이템 하신 다음에 웹으로 가셔서 자바스크립트 JSON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름을 바꿀 거예요. app settings.json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는데 저희는 저 app settings.json에 있는 요 내역들을 쓰지 않을 거니까 한번 이름을 바꿔볼게요. 내역을 바꿔볼게요. 요것들 필요 없고요. 로깅 관련된 내역들과 유저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쓸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 이 로깅 로그 레벨 보시면 이전에 저희가 ASP.NET Core에서 사용된 거랑 똑같죠? 네. 이 컨픽을 가지고 로그 레벨이나 이런 걸 제어하려고 할 테니까 여기에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configuration app settings에 로깅 관련된 섹션을 넣고 유저 관련된 섹션을 넣었어요. 이런 것들을 섹션이라고 해요. 로깅 섹션 밑에 로그 레벨 섹션이 있고 디폴트, 키, 밸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저 섹션 밑에 name과 age의 프로퍼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worker.cs에서 app settings json의 값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worker로 가셔가지고 마찬가지로 constructor 밑에다가 i configuration 이라고 하고 configuration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configuration을 Alt Shift F10번을 누르신 다음에 only, read only 필드를 만드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onStarted에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name과 age를 가져올 거예요. name configuration.get section 이라고 하고 섹션 이름으로 유저를 가져가세요. 유저의 get value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string 자 name 값을 가져올게요. 자 name 대문자니까 대문자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ame을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age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age라고 하고 유저는 그대로고 이게 int죠. int 그리고 age를 가져올 거예요. 자, app settings json 여기서 보이게 갖고 와 볼게요.
보시죠? age는 18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 아닙니다. 인트 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int로 넣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2.2로 바꾸고 헬로 월드가 아니고 저 name과 age를 찍어 줄게요. name은 name을 가져오고요. age는 age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작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실행을 해봤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할 건데요. 이걸 확인하기 전에 onStarted에 찍은 거하고 onStoped에 찍은 거를 한 번 더 찍어 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내역 그대로 이쪽에다가 찍어 볼 거라는 얘기예요. 스탑드에서 그리고 이거를 5.2라고 해볼게요. 5.1 뭐 편할 대로. 자, 이걸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작업 중에 컨피규레이션을 수정을 할 겁니다. 컨피규레이션을 수정을 할 건데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수정을 할 거냐면 app settings json에 이 age의 값을 변경을 할 거예요. 변경을 했을 때 이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자, 그 전에 app settings json의 property를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do not copy 되어 있죠. 이거를 copy if new라고 하셔가지고 copy가 되도록 해주세요. 항상 카피가 돼야 됩니다. 컴파일 할 때마다. 그리고 빌드를 하시면 자동으로 이 저 app settings json이 빈 파일 밑으로 카피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age 18을 가지고 왔죠. 자, 이때 제가 뭘 할 거냐면 오픈 폴더를 할 거고요. 자, 이 폴더에서 폴더를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빈 폴더 들어가시고 디버그 들어가시고 .NET 6.0 들어가신 다음에 app settings json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녀석을 그대로 저는 노트패드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라는 걸 깔아놨어요. 거기에서 제어를 할 겁니다. 제어를 해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거 age를 19로 바꾸고 여기 인강을 다른 걸로 나야나 라는 형태로 바꿔놓고 컨트롤 S를 눌러볼게요. 자, 지금 저장을 했어요. 만약에 이 앱이 자동으로 컨피규레이션을 감지를 해서 새로 읽어온다면 아마 지금 저 age 값과 여기 인강이라는 저 값이 변경이 돼서 여기에 찍힐 겁니다. 어떨 때? 스탑 할 때. 그래서 컨트롤 C를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죠? 나야나 age 19라고 찍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대부분은 컴픽이 바로바로 적용되길 원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프로덕션 환경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서비스를 리스타트하고 그때 적용되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미리 적용해 놓고 나중에 리스타트만 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 컨피규레이션을 자동으로 읽어오면 안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서비스에서 이 app settings json을 읽어올 때 옵션을 주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디폴트 작업을 했고요. 실제적으로는 저 컨피규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program.cs로 이동하신 다음에 자, 요 빌드 밑에다가 configure app configuration이라고 있어요. 여기로 가시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이제 이거 이름을 호스팅 컨텍스트라고 하고 자, configuration이라고 한 다음에 요것들을 처리하는 함수를 람다 형태로 또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작업하기가 좋을 거예요. 이걸 조금 옮겨놓고 잘 안 보이니까 configuration.sourceis를 먼저 클리어해요. 이전에 있던 내역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ihost environment env에서 호스팅 컨텍스트로부터 호스팅 environment를 가져가요. 네. 자, 환경 변수들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configuration 그리고 configuration.add json 파일 이라고 하고 app settings.json을 넣고요. 자, 옵셔널이라는 걸 찾아서 그 변수를 true라고 두고 reload on change를 pulse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네, pulse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add 마찬가지로 복사를 그대로 해서요. 이 뒤쪽에다가 environment 관련된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ASP.NET Core에서 사용했던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저희가 JSON 파일 하나만 넣었잖아요. 이 녀석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디벨롭먼트 형태로 해놓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development.json을 읽고 그 다음에 app settings json도 읽어요. 아마 프리오리티가 어떤 게 제일 마지막으로 갈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론 app settings json이 프리오리티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저 add json 파일에 넣었던 순서대로 그게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pp settings json에 있는 게 마지막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요 configuration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reload on change의 pulse라고 했으니 새로 읽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있어도. 그럼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류가 있네요. 오류를 좀 찾고 여기에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자, 세미콜론이 없어서 그렇죠. 세미콜론을 넣고 이 상태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 지금 네임이 age 19 뭐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아마 이전에 저희가 이미 바꿔놓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이 녀석을 삭제를 했다가 다시 18이라고 놓고 하면 이제 변경됐다고 인식을 해서 다시 복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인가 age 18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이 18로 되어 있던 거를 다시 나야나로 바꾸고 이거를 다시 19살로 변경을 한 다음에 세이브 하고요. 돌아가서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이전 형태라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지금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시 읽어오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어요. 자, 이런 형태로 컨피규레이션도 제너릭 호스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SP.NET Core에서 사용했던 많은 부분을 재사용할 수 있어요. .NET 콘솔 앱에서 제너릭 호스트를 이용하여 로깅을 할 때
외부 서드파티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주로 제 강좌에서는 세리로그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리로그를 이용을 할 건데요. ASP.NET Core 같은 경우에는 ASP.NET Core의 익스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단순히 설치해서 하면 되는데, 이제 콘솔 앱에서 제너릭 호스트를 쓸 때는 ASP.NET Core형 익스텐션 모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다른 것들을 확인해서 써야 합니다. 물론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합니다. 세리로그 익스텐션 hosting이라는 걸 쓰는 건 똑같을 거고요. 몇몇 빠지거나 추가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아래 제가 패키지를 몇 가지 설치를 할 건데요. 이번에도 솔루션 익스플로러로 가셔서 디펜던시를 보시고요. 매니지 누겟 패키지로 가셔서 세리로그 관련된 파일들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세리로그 extensions hosting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세리로그 extensions hosting 이 녀석 인스탈 하시고요. 그리고 세리로그 syncs 롤링 파일이라고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죠. 이 녀석도 여기 보시면 이거 대신에 그냥 세리로그 syncs 파일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그쵸? 똑같은 거란가 봐요. 그러면 롤링 파일 대신에 그대로 syncs 파일을 사용을 할게요. 자, syncs 파일 가보시면 5.00이 있네요. 자, 이 녀석을 설치를 할게요. 이 녀석도 인스탈. 자, 설치가 됐어요. 이것도. 그리고 콘솔. 자, 콘솔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할게요. 인스탈 하시면 설치가 될 거예요. 아웃풋에 보시면 설치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리로그 settings configuration configuration 이 녀석을 인스탈을 해주세요. 그러면 설치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을 거고, 그리고 나서 program.cs로 이동해서 소스를 조금 수정해 볼 거예요. program.cs로 갈게요. program.cs에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코드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세리로그를 쓰기 위해서 코드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호스트런 밑에다가 스태틱이라고 하시고 스태틱 세리로그.i로그를 리턴하는 create bootstrap 로거라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이제 코딩을 해볼 건데, 이제 JSON 파일들을 일단 읽어와야 돼요. 어떤 거? app settings에 있는 JSON 파일들을 읽어서 여기에 configuration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거니까요. 여기에 저희가 configuration builder는 new configuration builder라고 하고요. add JSON 바인더가 아니고 빌더고요. add json 파일이라고 하고 안에다가 app settings.json 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pulse true라고 해서 reload on change만 true가 되도록 하시고요. 세미콜론 찍으시고, 그 다음에 return에다가
new로요. 로거 configuration read from configuration 이라고 하고,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configuration 빌더를 가지고 config을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create bootstrap 로고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고를 .NET 제너릭 호스트 안쪽에 여기에서 만들어질 거거든요. 또 세리로그 관련된 내역이, 그러면 그것과 같은 인스턴스를 쓰게 될 거예요. 네, 이런 작업을 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static 세리로그 i로그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create bootstrap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쪽 program.cs 위쪽 내역들을 조금 변경을 할 거예요. 일단 로그 로거를 create bootstrap 로고를 가져오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트라이문으로 얘들을 묶을 겁니다. 자, 호스트 런까지 묶고 catch exception ex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저 빌드 하면서 또는 런 하면서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빌드나 런을 하면서 오류가 나면 제너릭 호스트의 컨피규레이션 세팅 같은 게 다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로고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고에 내역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고에 내역을 남기기 위해서 다른 로고 시스템을 쓰거나 다른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세리로고 같은 경우에는 create bootstrap 로고를 가지고 만들고 나서 나중에 그게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 호스트 런이나 빌드에 의해서 작업을 했을 때 오류가 안 나고 컨피규레이션이 다 됐고 세리로그가 생성이 됐다면 그 생성된 인스턴스는 create bootstrap 로고로 만든 세리로거 인스턴스랑 같은 거를 참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참조할 때도 같은 컨피규레이션을 보게 하기 위해서 create bootstrap 로거라는 static 펑션에서 이 JSON 어떤 거를 봐야 하는지 저희가 참조를 해놨어요. 네, 이런 식의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제가 빌드를 빼먹어서 오류가 난 거예요. 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요. 이제 이쪽 위쪽을 작업을 할 건데요. 캐치 익셉션에 제가 미리 작업을 해놓은 내역들을 좀 넣을 거고요. 파이널에서 로그를 클로즈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은 로고를 다 파일에다 쓰라는 얘기예요. 얘도 나름의 큐나 버퍼가 있겠죠. 그러면 이 위쪽은 뭐냐면 EF 마이그레이션 할 때 뭐 에러가 나서 뭐 오류가 아닌데 오류라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 캐치로 묶어주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런 작업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내역이고, 이제 세리로그 관련해서도 위쪽 여기 있죠. 이 호스트에서도 설정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use 세리로그라고 하고요. 자, context configuration 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configuration read from configuration 저 위쪽까지 뒤쪽까지 다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요 형태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 context configuration이 app settings JSON을 참조하죠. 마찬가지로 create bootstrap 로거도 app settings JSON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로깅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리로그는 컨피그레이션이 조금 다르니까 저희가 이 로깅의 값을 수정을 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세리로그의 미니멈 레벨의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버라이드 워닝 인포메이션 워닝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예요. 아마 트레이스가 아니고 벌볼스라고 할 텐데 그런 거에 몇 가지만 조금 다를 거고요. 나머지는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라이트에 보시면 컨솔이라는 프로바이더 로거 그리고 파일이라는 로고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컨솔에도 찍고 파일에도 찍도록 되어 있어요. 파일은 패스가 로그스 밑에 generic host.log라고 지정했죠. 그리고 롤링 인터벌은 day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하루 하나의 로그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저거 아마 스플릿도 가능할 거예요. 사이즈별로. 근데 저희는 지금 그걸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세리로그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세리로그를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볼 거예요. API 로고라는 걸 만들 겁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add에서 넣으실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A 누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코드로 가서 클래스에다가 API 로거라고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파일을 가지고 활용을 할게요. Public Class API 로거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내역이 좀 기니까 제가 복사를 해놨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 티스토리에 보시면 여기에 연결을 해 놓을 건데 동영상에 이 파일의 전체라기보다는 API 로거의 전체 소스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작업을 할 거고요. 자, 뭐 별건 없어요. 로거를 받아와서 API 로거라는 걸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API 로거는 컬럼 멤버 네임, 파일 패스, 라인 넘버를 받아와요. 이 멤버 네임은 세리 로거에서도 찍을 수 있는데 뭐 .NET 제너릭 호스트까지는 모르겠는데 ASP.NET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인보크 같은 거를 통해서 런타임 시에 델리게이터를 막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서 소스를 실제 실행하다 보니까 리플렉션도 이용하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드가 우리가 원하는 메소드를 찍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리로거에 어떤 메소드 찍으라는 익스프레션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넣어도 실제적으로 찍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벤트 네임이 찍혀요. 메소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컬러 멤버 네임을 이용해서 파일 패스와 라인 넘버까지 찍기 위해서 API 로거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i 로거라는 걸 가지고 저걸 임플리먼테이션 해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작업할 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컴포짓을 이용해서 로거를 그냥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안에다가 컴포지션 하고요. 이 로거를 이용해서 로그를 찍도록 했어요. 그래서 뭐 별건 없어요. 그냥 한 줄, 두 줄 정도 디버그 에러, 인포메이션, 트레이스, 러닝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했고요. 로그 메시지는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방금 멤버 네임 메시지, 파일 패스, 라인 넘버를 찍으라고 해놓은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로거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program.cs에서 로고를 찍었잖아요. 그 로고랑 저 세리 로고랑 똑같은 거를 API 로고를 이용해서 찍고 싶을 수 있으니까 API 로고를 가지고 찍도록 수정을 할 거예요. 어디를요? 워커를요. 자, 워커로 이동을 해볼게요. 워커.cs로 이동을 해서 여기 보시면 i 로고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저 이거 안 쓸 겁니다. 자, 커멘트 주석 처리 해버리시고요. 얘도 그냥 삭제합시다. 보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API 로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를 로거라고 지정하고 Alt Shift F10번 눌러서 필드 만드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변경할 거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사용 가능한 거예요. 자,
onStarted, startAsync 뭐 이런 식으로 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보면 뭐 컨솔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작업한 대로. 근데 컨솔 조금 달라진 점도 있나요? 뭐 컬러가 바뀌었나? 뭐 그 정도겠죠.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 C 하면 실행되는 것까지 똑같이 돼요.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빈에 보시면 logs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됐어요. logs 폴더로 들어가셔서 자 logs에 보시면 generic host 뭐 어쩌고저쩌고 있죠. 네, 이 generic host 로그를 열어보시면 메모장에서 열었을 때 우리 콘솔에 있던 내역이 그대로 파일에 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로거도 커스터마이제이션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드파티 로거, 뭐 n로거라든지 로그포넷이라든지 또는 그 이외의 다른 로거들도 이런 파일 로거들도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제너릭 호스트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NET 제너릭 호스트에서 이벤트 메커니즘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벤트 프로세스를 어떤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ASP.NET Core에서는 모듈 간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Dependency Injection과 이벤트 드리븐 방식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는 Mediate R을 이용했어요. Mediate R은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가능케 하는 이벤트 프로세스에 대한 .NET 구현이에요. .NET Core에서는 이 Mediate R을 가지고 콘솔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너릭 호스트가 근데 필요해요. 이전처럼. 그래서 이전 작업에 추가해서 이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솔루션 익스플로러를 놓고요. 디펜던시 영역에서 매니지 누게 패키지 하시고 미디에이터 R을 찾아가지고 깔 거예요. 자, Mediate R Extensions Microsoft Dependency Injection이라고 있죠. 이 녀석 찾으시고요. 자, 10.0.1이 있네요. 지금 최신 버전이 저건데 지미 보가드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유튜브에서 지미 보가드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NDC 관련된 컨퍼런스도 많이 하셨고요. 또 여러가지 아키텍처라고 하죠. 네. 아키텍처 스타일의 디자인 패턴도 많이 강의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버티컬 슬라이스 아키텍처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적으로 버티컬 슬라이스 아키텍처는 새로운 아키텍처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어요. 뭐 피처 기반의 아키텍처라고 그래서 패키지 기반의 아키텍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변경하고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분이 오토매퍼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미디에이트 R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여러가지 패키지들도 만드시고 관련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어쨌든 Mediate R Extensions Microsoft Dependency Injection을 설치하세요. 설치를 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죠. 인스톨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버그가 있는지 자꾸 설치를 해도 한 번에 설치가 됐다고 안 나오고 설치가 됐죠. 비주얼 스튜디오가 버그가 좀 있는지 자주 이런 어벙한 짓을 좀 합니다. 자, 설치를 하고 나서요. 이제 저희가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program.cs로 가셔가지고 configure services 여기로 이동하신 다음에 점 하시고 자 서비스 점이 필요 없죠. services add mediate R 하고요. assembly 리플렉션을 추가하시고 get
executing assembly를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뭐 실제 지금 실행되는 게 generic host니까요. generic host 안에 있는 mediate R 관련된 핸들러는 자동으로 이 녀석이 다 등록하고 인스턴스를 실행을 해버립니다. 네, 이 add mediate R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동으로 핸들러를 등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몇 가지 클래스를 추가를 할 건데요. 폴더를 먼저 만들어서 좀 구분을 할게요. 폴더로 제가 커맨드라는 폴더를 만들 거고요. 사실 커맨드는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뉴 폴더로 이거 뭐 자꾸 뭐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HANDL이요. 커맨드가 아니고 리퀘스트다, 쿼리다 뭐 그렇게 작업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워낙 여기에는 고수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얘기를 하면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커맨드 폴더, 핸들러 폴더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커맨드 폴더에는 add라는 클래스를 넣을 거예요. add.cs라고 하고요. add는 mediate r을 이용해서 I request를 implementation 한 커맨드를 만들 겁니다. 저는 커맨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public class add I request 저는 구분을 따로 하지는 않아요. 쿼리라고 해서 뭐 쿼리를 따로 만들고 커맨드라고 해서 따로 커맨드를 만들고 트랜잭션이면 커맨드고 뭐 넌 트랜잭션이면 쿼리고 리퀘스트고 하는 거 구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자, 리턴 값으로 int를 보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public int first get set 이라고 하고요. public int last 아니고 나는 second라고 할 겁니다. 저는 second 자,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커맨드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핸들러를 할 거예요. 핸들러에서도 자,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이름은 add service라고 할 거예요. add service 핸들러라고 안 할 겁니다. add 핸들러라고도 안 할 거고 add service라고 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public이라고 하고요.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I request handler라고 하고요. 커맨드를 추가를 해서 자, 커맨드랑 그거에 대한 리턴 값이랑 연결을 해서 만들어 주고요. 이 녀석의 implement 인터페이스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스크 핸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저는 리퀘스트를 받아서 first 값과 second 값을 더해서 그냥 return 해버릴 거예요. return request.first 플러스 request.second 자, 전혀 쓸모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예를 든 거고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add가 단순히 저 first, second에 더하기가 아니고 우리가 first, second가 어떠한 객체 형태로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객체 형태로 넘어오면 특정한 mass 값으로, mass 규칙으로 수학 규칙으로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합쳐서 add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 빨갛게 나오죠. 타스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task.from result로 감싸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죠? 작업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워커에서 이제 요 녀석 요 녀석을 처리를 하도록 해볼 거예요. task handle, task from result로 보냈고 워커로 가셔가지고요. 이 녀석을 따로 제가 init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private
얘도 task init이라고 하고요.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처리를 할 거니까 이 위쪽에다가 또 미디에이터도 추가를 해주세요. 컨스트럭터에다가 i mediator 추가하시고 미디에이터 넣고 Alt Shift 10 해서 read only 필드 생성하시고요.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저 미디에이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커맨드 통해서 커맨드부터 만들게요. 커맨드는 new add 커맨드를 이용할 거고요. add 커맨드는 first와 second의 값을 넣어줄 거예요. 1이라고 넣을 거고요. second에는 2라고 넣을 거예요. 그러면 3이 나와야겠죠, 값이. 자, result가 await mediator.send 하도록. 자, await을 넣는데 얘가 제가 어싱크라고 넣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await 하면 자동으로 어싱크가 추가되는 것 같네요. 그런가요? 확인해 볼까요? 그러네요. 와우, 나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네. await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지죠. 와우, 저만 놀랐나요? mediator.send 저 커맨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리졸트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리졸트를 로거에다가 찍어 볼게요. 로고.log information string interpolation을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add command.first 플러스 command.second 마지막으로 결과 result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init을 실행하도록 해야겠죠. init을 start async에서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해볼게요. 자, await 자동으로 추가가 되니까 너무 편해요. return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합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add 1 플러스 2는 3이랑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미디에이터를 가지고도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이 콘솔 앱에서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존성을 다 분리해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워커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워커에서는 이 미디에이터 관련된 내역들을 추가해서 샌드 하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다른 쪽에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워커는 최소한의 코드들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콘솔 앱도 ASP.NET 코어와 비슷하게 코딩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